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형편을 가진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의 자식은 어려움 속에서도 밝게 자라나 스스로 길을 열어가고 다른 한 집의 자식은 좋은 조건 속에서도 늘 방황하며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에 대해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그들이 자식에게 건네는 말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말들이 모여서 자식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좋은 학원을 보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씁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부모님이 매일 자식에게 건네는 말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식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말을 건넵니다. 그 말들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자식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집을 보면 부모의 사랑은 진실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나온 말들이 오히려 자식의 날개를 꺾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거친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있어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어떤 집에서는 걱정과 비난의 말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식의 미래를 조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식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식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일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식들은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던진 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모가 실망해서 내뱉은 말일지라도 자식은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에서 자식에게 건네는 말을 돌아보면 그 사랑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쁘면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실수를 하면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지 한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실패할까봐 미리 걱정하며 말립니다. 이런 말들 뒤에는 분명히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말로는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랑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보다는 부모의 말을 통해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자식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왜 이렇게 늦었는지, 뭘 하고 다녔는지 추궁부터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서는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부모의 말 한마디에 따라 자식이 받는 느낌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식의 성품과 인생관을 만들어갑니다. 부모의 말에는 그 순간의 감정만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에 대한 태도,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갑니다. 만약 부모가 늘 세상은 어렵고 험하다는 말을 한다면 자식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한다면 자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자식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식을 살리고 키우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학교에 다니고 비슷한 성적을 받던 두 아이가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 아이는 자신감 넘치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아이는 주눅 들어 있으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재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말들을 들으며 자랐는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서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참 착하고 예쁘다.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잘 될 거야.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 거니?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고 무엇을 하든 위축되고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의 비유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지만 메마른 땅에 심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바로 자식의 마음밭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말들로 그 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자식의 가능성이라는 씨앗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시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해준 부모나 선생님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 뒤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유명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주변에서는 모두 그런 걸로 어떻게 살거냐며 현실적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내가 쓰는 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너를 하늘이 축복했구나 하며 늘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늘 그런 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꿈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격려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식에게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야 자식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업이 되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들은 더욱 강력한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한 말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 걱정이 되어 한 잔소리,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한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늘 살 빼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날씬한데 너만 그렇다, 그런 식으로 있으면 나중에 시집도 못 간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딸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외모에 극도로 민감해하고 늘 자신감이 없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다른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만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마음이 착하다고, 그런 마음씨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나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식의 내면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의 씨앗을 심어서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고, 나쁜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의 씨앗을 심어서 평생 자신을 의심하며 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은 독이 발린 화살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의 힘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자식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어떻게 새겨질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화가 나서 하려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비록 어리고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연꽃 연못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집은 대대로 복이 끊이지 않고 자손들이 잘 되는데 어떤 집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향기는 맑고 아름답지 않느냐?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집안도 이와 같다. 어떤 집은 말의 향기가 맑고 아름다워서 그 집 식구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반대로 어떤 집은 말의 향기가 탁하고 무거워서 그 집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업이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부모의 말은 그 집안의 향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그런 집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집에서는 가족들 사이에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해줍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 가면 무언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집에서는 늘 누군가를 탓하는 말, 불평하는 말, 걱정하는 말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가곤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 집에서는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기회들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3대째 의사를 배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란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하늘이 도와줄 거야. 그 아들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 같은 말을 전해주었고 손자도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서는 대대로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 어른들은 늘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말, 우리 집안은 팔자가 사납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말은 그 집안의 향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대를 이어가며 그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좋은 말의 향기는 복을 불러오고 나쁜 말의 향기는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향기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 집에서 나는 말의 향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세상에는 한마디 말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진 자식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가난한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소외되어 있었고 선생님들도 그 아이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보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아, 너는 분명히 특별한 아이야. 지금은 내 재능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날 날이 올 거야.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처음에는 아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자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잘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그림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훌륭한 재능이 있었구나. 계속 열심히 하면 분명히 큰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그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명한 화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훗날 그 화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아버지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 아버지만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공부를 잘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뭐하니? 여자는 예쁘게 생겨야 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구나. 성격도 내성적이고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갈 수 있을까 걱정이야. 그 딸은 성적은 우수했지만
어머니의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극도의 콤플렉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딸은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제가 부족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행복해져도 되나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은 자식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말은 자식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립니다. 특히 자식이 어릴 때 들은 부모의 말들은 그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서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모두 어릴 때 들은 부모의 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자식에게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그 순간만의 말이 아니라 자식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보석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빛나게 하고, 나쁜 말은 독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이 자식의 일생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면 설령 조금 거칠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보다는 부모의 말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식에게 어떤 말들을 해주어야 하는지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지, 어떤 말들이 자식의 잠재력을 깨워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지만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들에게는 놀랍도록 비슷한 말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습관들은 특별히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말습관은 자식을 믿어주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내 안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수학을 어려워할 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너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해. 그런 끈기가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비록 지금 당장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이 힘이 되어 계속 노력하게 되고 결국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습관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하는 말입니다. 실수는 배움의 시작이야. 넘어졌다고 해서 걷지 못하는 게 아니야. 이번 경험으로 더 지혜로워질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들어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려움과 실패라는 진흙을 거쳐야 더욱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이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를 보니 내가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가 있어야 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어. 아빠는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거라고 믿어.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용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말습과는 감사와 격려의 말입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밝아.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고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아이가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주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설거지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졌어. 같은 말들은 아이에게 자신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한 집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돌아왔네. 집이 훨씬 따뜻해졌어. 오늘 하루는 어떠했니? 힘든 일은 없었니?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부모의 말습관들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어주고 실패를 격려로 바꿔주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자식은 세상 어디서든 당당하고 밝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말 조각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갈 때 매일 조금씩 깎고 다듬어가는 것처럼 부모의 말도 자식의 인격을 매일 조금씩 빚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말로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지만 수개월 수년에 걸쳐 쌓인 말들은 자식의 성품과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큰 사건이나 중요한 순간에만 신경을 쓰시지만 사실 일상의 작은 대화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인사,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잠들기 전에 주고받는 말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의 말들이 모여서 자식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의 비유로 이런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로는 바위를 뚫을 수 없지만 매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결국 구멍이 뚫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도 이와 같아서 하루 한마디의 좋은 말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자식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오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들이지만 매일 반복되자 아이의 마음에는 희망과 긍정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하루를 기대감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또 늦게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니? 오늘도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이야. 이런 말들을 매일 들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하루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차이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아이의 성격과 인생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씨앗의 비유도 들어주셨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비옥한 땅에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메마른 땅에 심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좋은 말들로 마음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말들로
마음 밭이 메말라지면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식의 운명을 조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하는 이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이 말이 자식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고 따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